다음은 궁궐에서 만나는 한문화 코너입니다. 124쪽인데요. 자, 오늘 내용은 경복궁 순환사인데요. 그 전에 근정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정전에서 근자는 부지런할 근자, 정자는 정사 정자인데요. 근정전을 햇빛 밝은 날에 이렇게 보면은요, 화강암으로 된 월대와 난간, 돌조각 등이 빛이 반사되어서 참 이렇게 은은한 분위기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깔린 돌을 박석이라고 하는데요. 햇빛을 난반사시켜서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전각을 환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건정전은 밑쪽으로 봐도 아름다운 건물이죠. 네. 건정전이 정면 5칸, 측면 5칸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건축 역사상 정면과 측면 모두 5칸의 목조 건물은 건정전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5의 정신을 건물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이 5는 1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수라고도 하고요. 또 오토라고 해서 토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이 오토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생장의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오황극이라고도 합니다. 네. 예로부터 이 오황극은 천자, 왕, 임금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상징이 나왔는데요. 이 오수가 임금의 어자에도 나타납니다. 1월 오봉도 아시죠? 그렇죠. 그 조선의 왕은 반드시 이 병풍 앞에 앉는다고 합니다. 1월 오봉도를 보면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데 이것은 음양을 상징하고요. 땅에 그려진 청록색의 5봉우리는 오행을 상징합니다. 붉은 소나무 2그루, 폭포수, 푸른 물결 등은 영원성을 상징하고요. 색깔을 보면 청적, 황, 백, 흑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오행을 강조한 겁니다. 조선이 처음 출발할 때 명나라의 제후국으로 출발했지만 네. 9천년 역사를 보면 우리가 동방 천자 문화의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건정전에 분명히 천자 문화의 상징이 있을 텐데요. 가만히 보니까 바로 임금의 용상 위 천장에 있네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은밀한 곳에 있는 셈이죠.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2마리 황룡이 서로 가운데에 여의주를 두고 희롱하는 듯하죠. 네네. 주변에는 오색 체온이 있고요. 그림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용은 물을 다스린다고 알려진 영물인데요. 용이 있으면 음양짝으로 당연히 그 봉황이 있겠죠. 근데 봉황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예, 바로 근정전 답도에 있습니다. 수화, 물과 불을 상징하는 두 영물이 이제 용과 봉이죠. 이것이 천자의 권위, 정확하게 말하면 천자의 영적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정전 월대로 오르는 계단에 보면 임금이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길을 답도라고 하는데요. 답도 중간에 보면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습니다. 봉황 역시 천자를 상징합니다. 태평성대에 출연한다는 최고의 상서로운 신수입니다. 아마도 그 처음에 용과 봉이 어우러지는 모양으로 이 경복궁을 지으면서 성인이 정치를 하는 태평성대를 염원했겠죠. 네. 경복궁 건정전에 가서 천자 문화의 흔적, 용과 봉을 느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대주의를 거닐게 되면 그 난간에서 사신상과 12지신상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신은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를 말하죠. 이 네 방위를 수호하는 영물입니다. 네. 12지신상은 12시간 12방위를 관장하는 동물이죠.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경복궁의 순환사를 다뤄보겠습니다. 경복궁의 첫 번째 시련은 1592년 임진왜란인데요. 당시에 그 실록을 보면 선조 임금이 몽진을 갈 때 난민들이 궁에 침입해서 경복궁을 비롯해 창덕궁, 창경궁을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군이 도성에 들어와서 불태웠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때 전소된 이래 경복궁은 완전히 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270여 년 동안 이리와 여우소굴로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복궁이 그 흥선 대원군의 그 집념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네. 바로 그 경복궁 중건 사업이죠. 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1868년 고종 5년 경복궁이 중창됩니다. 이때 경복궁이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네. 19세기 말 북궐도형이라는 책을 보면 경복궁의 건물 수가 장장 509동에 6,803칸이었다 합니다. 아, 굉장한 규모네요. 상당한 규모죠. 하지만 20세기 초에 남은 건물 수는 총 40여 동에 857칸이랍니다. 네.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네요. 이 경복궁을 중창하면서 새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물이 북쪽의 건천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예, 제가 좀 말씀을 이어서요.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 을미년에 일본의 낭인들이 침입해서요. 건천궁에 있던 명성황후를 찾아 시해합니다. 이건 뭐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만행이죠. 이런 비극이 불과 120여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일제는 그 흔적을 이렇게 지워버리기 위해서요. 1929년에 박람회를 열면서 건천궁 일대의 건물을 헐어버리고 미술관을 짓습니다. 월간 개벽의 궁궐 이야기 기사를 쓰고 있는 그 개곤 기자님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네. 그 을미사변 대신에 건천궁의 변이라는 말을 쓰자고 합니다. 네.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구체화시켜서 그날의 만행을 기억하자는 취지죠. 저도 아주 이렇게 공감합니다. 네. 사실 그 일본의 궁궐 해체 계획은 1902년 강제 병합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조선 고건축 조사단을 파견하잖아요. 이때 궁궐 훼손을 준비한 거죠. 그 일본의 궁궐 훼손 그 상징물이 1926년에 들어서게 됩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예.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날일자 모양이었잖아요. 그러죠. 조선의 자존심인 어떤 경복궁 앞에 일본을 상징하는 근대식 석조 건물을 세웠습니다. 뭐 이 의도가 자명하겠죠. 자신들의 위용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버리겠다는 어떤 발상인데요. 예. 일제는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사적, 우리 민족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말살하려고 한 거죠.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질 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네. 그 일본은 우리의 그 자존감을 완전히 꺾어서 그 우리의 영혼조차 없애려고 했네요. 그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도 큰 순환을 당하는데요. 네. 먼저 그 일제가 조선 총독부 건물을 만들면서 동쪽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래도 그나마 형체는 유지했는데 이게 한국 전쟁 때 폭격을 당해서 광화문이 불타고 석중만 남게 되었죠. 네네. 뭐 아시다시피 경복궁을 가로막던 그 조선 총독부 건물은 나중에 이제 1995년에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이제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경복궁 복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1990년부터 2010년 동안 21년간 1차 복원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2011년부터 2차 복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광화문은 이제 그 전에 복원됐죠. 1968년에 대통령의 특명으로 이제 복원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그 졸속으로 좀 공사가 진행된 것이 있어서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만들었고 광화문 현판도 이제 한글을 썼다고 합니다. 상량문도 사인펜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1995년에 광화문을 본래 위치에 목축으로 복원하기로 해서 지난 2010년 8월 15일 광복절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복궁의 상징 체계를 정리해 볼까요? 네. 경복궁은 음양 개념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궁궐입니다. 음양은 천지 만물을 구성하는 서로 대립되면서도 순환하는 성격을 지닌 기운이죠. 경복궁에서는 정전, 편전, 침전 등의 주요 정각을 남북의 중심축 선상에 배치하고 이를 보좌하는 건물들은 좌우에 상대적 음양 개념을 적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 이름도 방위, 색깔, 계절,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음양에 상응하여
정각의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십자각, 동십자각, 용성문과 협생문, 월화문과 일화문, 영추문, 건춘문, 용무당, 용문당 등입니다. 네. 예, 음양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게 태극이죠. 그렇죠. 조선왕조는 궁궐을 비롯해서 종묘, 왕릉, 향교 등에 이렇게 태극 문양을 많이 새겼습니다. 경복궁에도 태극 문양이 많은데요. 태극에도 음양의 이태극이 있고요. 삼태극 모양이 있죠. 그러죠. 삼태극은 천진 삼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우리 민족 고유의 문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극의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태극에서 이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계가 나옵니다. 태극기를 보면은 태극과 음양 사상, 팔계 사상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보면 우리 민족이 음양오행 사상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오행은 좀 전에 1월 오봉도에서 살펴보았고요. 네네. 또 팔괘가 있습니다. 광화문 문위에 팔괘가 보이죠. 남쪽에는 릿괘가 있고 동쪽에는 진괘가 있습니다. 네. 서쪽에는 택괘가 있습니다. 이건 문왕팔괘를 의미하는데요. 저건 남쪽의 이괘인데 주위에는 64개 중에서 이괘가 들어가는 8개의 괘를 담았습니다. 네. 팔괘는 또 있습니다. 경복궁 건정전 2청 월대를 보면 정이 있죠. 그 정 테두리에 팔괘 모양이 있는데 그게 문왕팔괘 모양입니다. 네. 삼력궤도 중에서 문왕팔괘는 우주 여름철을 상징하는 궤인데요. 이걸 보면은 조선 왕조가 주역의 이치, 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궐을 볼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어떤 중요한 상징이 천원지방인데요. 자, 천원지방. 하늘은 원만하고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하늘과 땅의 정신을 우리 조상님들이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천원지방 사상은 이 동북아의 제천단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데요. 단군 조선 때 지은 강화도의 마리산 첨성단이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 천원지방 사상은 연못 형태에 많이 나타나죠. 연못 테두리는 정사각형의 방형으로 땅을 상징하고 가운데 둥근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정자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형태의 연못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경복궁의 향원정도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복궁 순환사와 상징 체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미흡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월간개벽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은 창덕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